강의 교재는 제 구글 드라이브 들어오셔서 기계설계 자격증 실무과정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 자료 국가기술 자격 시험 자료 들어오셔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론 그 다음 기계가공 안전관리 폴더 안에 보시면 기계공작법 지도안이라는 PPT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공작법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계공작법 개요에서는 기계공작의 범위, 분류, 또 금속가공의 성질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절삭가공에서 공작기계의 기본 운동, 또 절삭속도, 절삭동력, 절삭 저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칩, 구석인선 발생 이런 부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절삭공구, 공구에서는 공구의 각부 명칭과 그리고 공구 재료 그리고 공작기계 절삭제 종류 및 작용 그다음에 절삭가공의 종류 중에서는 외면 내면 가공, 평면 가공, 원통 내면 가공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반 또 밀림 가공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 공작법에서는 선반의 종류, 구조, 그리고 부속 장치, 그리고 기본적인 선반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공작기계 범위. 기계공작법이란 것은 기계적 방법으로 재료의 가공 및 성형으로, 가공이란 것은 절삭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자른다는 거죠. 금속을 잘라서 형상을 만들어 생활에 유용한 기계기구 장치를 만드는 과학기술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작기계는 절삭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금속가공기계는 비절삭적 가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공작기계 핸드드릴을 예시로 드러나는데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고 넓히거나 하는 그런 공구고 이것은 비절삭가공은 대표적으로 이건 뭔가 하면은 모루입니다. 모루. 대장간에 쓰는 거. 대장간에 여기에 벌겋게 다룬 금속 재료 쉘을 놓고 원하는 형상으로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잡는 거죠. 이걸 모루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삭 공작기계는 주로 깎아내 가지고 재료를 깎아서 형상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재료를 두들기거나 접거나 해가지고 용접하거나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기계공작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절삭가공하고 비절삭가공을 나눠볼 수 있는데 절삭가공은 공구에 의한 절삭 그리고 입자에 의한 절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구에 의한 절삭은 고정공구, 회전공구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구는 고정되어 있고 공작물이 회전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선삭이라서 선반에서 가공하는 걸 말합니다. 평삭, 플래너에서 가공하는 걸 평삭이라고 합니다. 형삭, 쉐이퍼라는 공작기계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슬로터, 브로칭 이런 것은 공구가 고정되어 있고 공작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회전공구, 공작물은 고정시켜 놓고 공구를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대표적인 밀링머신, 드릴링, 보링머신, 태핑머신, 호빙머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입자에 의한 절삭, 고정입자에 의한 절삭, 분말입자에 의한 절삭이 있는데 고정입자, 그러니까 입자가 덩어리져 있는 거죠. 입자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포밍된 입자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연삭, 그라인딩이죠.
연삭 숫돌, 그라인딩 숫돌로 뭔가를 갈아내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호닝은 호닝 숫돌을 이용해서 가는 거, 슈퍼뮤니션 마찬가지고, 버핑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각 뭔지는 공작직에 강론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분말 입자, 이것은 입자 자체가 분말 형태로 일정한 형상을 갖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랩핑, 액체오닝, 배럴 가공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절삭 가공. 비절삭 가공에는 주조와 그리고 소성 가공, 용접 이런 게 있는데 주조는 자 목형이나 주형 이런 걸 이용해. 목형은 나무로 된 틀이에요. 주형은 주물을 부어 만드는 주물을 부어 넣도록 만들어낸 틀. 이거는 주로 점토와 고운 모래를 섞어서 만듭니다. 특수주조 등. 특수주조에는 뭐 다이캐스팅 이런 게 있겠습니다. 원심주조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성가공에는 단조, 압연, 인발, 뭐 전조 이런 게 있는데 단조란 것은 대장간을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공작물을 철을 달구어 가지고 달구면 연해지죠. 조직이 연해진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단조. 압연은 롤러로 눌러 가지고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거죠. 주로 철판을 만들 때, 그죠? 철판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인발은 쭉 늘려서 빼는 거예요. 쭉 늘려서 빼는 거. 주로 이런 거는 인발 가공은 철사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쭉 뽑아내는 거. 전조, 인발하고 비슷한 가공 방법이고, 압출은, 쇠를 달구어서 어떤 형상의 틀 속에 넣어서 쇠를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은 그 형상대로 쭉 만들어지겠죠. 말하자면, 형광을 만들어낸다. 디귿자 형광 혹은 H빔을 만들어낸다. 이런 게 전부 다 압출 방법으로 합니다. 판금은 철판을 두드려 가지고 접고 구부려서 만드는 거 판금. 프레스는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눌러서 형상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스를 만드는 건 대표적인 거 생활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루미늄 아니고 스테인리스 판으로 된 식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공공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는 프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접은 납땜, 단접, 용접, 특수용접인데 납땜은 알아시는 거고 단접은 단조로 용접한다. 쉽게 말하면 금속을 벌겋게 달군 금속 두 개를 벌겋게 달군 소재 두 개를 겹쳐가지고 두들기면 접합 부분이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단접이에요. 단조하면서 용접한다. 특수용접은 주변에서 아르곤 용접이라든지 CO2 용접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비절삭, 전해연마, 화학연마, 방전가공, 레이저 가공 이런 게 있고 요즘은 레이저 가공이 대세죠. 자, 기계 제작 공정 살펴보면은 자,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목형이나 주형을 만들고 소재도 준비하고 거기서 안 그러면 단조로 제작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계 가공을 하고 절삭을 한 다음에 열처리 등 후처리 이런 건 이제 후처리 가공, 열처리나 도금 이런 걸 거치고 그 다음에 검사 후 출하하겠죠, 그죠? 판금 및 제관, 판금은 말 그대로 철판을 판재를 오리거나 접거나 해서 제관은 용접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관은 판재를 가지고 파이프를 만든다, 관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제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판금, 제관, 용접을 거쳐서 검사, 조립, 그 다음에 시험, 그리고 완제품 이런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기계 제작 공정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기계 제작에 사용되는 금속의 성질 보면은 융해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녹는 성질이에요. 열에 녹는 성질. 전연성. 유의성 내에는 유동성과 주조성, 용접성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주조성은 녹여서 주행에 부어서 만들 수 있는 성질. 용접은 용접할 수 있는 성질, 웰딩이라 했습니다. 전성과 연성. 전성과 연성을 이용하는 몰리어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전성과 연성을 이용한 기계가공에는 아변, 단조, 압출, 인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합성을 이용한 거는 용해, 용접, 단접, 납땜, 리베디움 이런 게 접합성을 이용한 기계 제작이죠. 그 다음에 절삭성을 이용한 것은 머시너빌리티라고 하는데, 절삭 공구를 이용해서 커팅하고 그라인딩 하는 거, 자르고 갈아내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금속을 가공한다는 거예요. 자, 공작기계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작기계 절삭 가공에는 공작기계 기본 운동을 봅시다. 기본 운동, 절삭 운동과 그 다음에 이송 운동, 그리고 위치 조정 운동, 이 3대 운동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작기계의 기본 운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절삭 운동은 커팅 모션, 절삭칩 길이 방향으로 공구가 운동한다. 그러니까 절삭하면서 공구가 움직이는 거, 혹은 공작기계가 움직이는 거를 절삭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구가 고정되어 있고 가공물, 공작물이 운동하는 건 플레이너나 선반 이런 것들이고, 공작물은 고정되어 있고 공구가 운동하는 건 세이퍼, 브로칭, 밀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가공물과 공구가 동시에 운동하는 것은 원통연삭, 호닝 이런 게 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밀링도 가공물과 공작물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한 가지로 국한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송운동, 피딩 모션인데, 절삭 공구 및 가공물을 절삭 방향으로 이송하는 것. 그러니까 이송 운동이라고 해서 절삭하면서 이동하는 것. 절삭하면서 이동하는 걸 이송이라고 합니다. 절삭 단면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절삭 운동과 위치 변경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이송 운동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절삭 운동은 순수한 절삭만 하는 것이고, 물론 이거 두 개가 완전히 구분될 수는 없지만은 이송 운동을 굳이 따로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치 조정 운동은 절삭을 하지 않고 위치만 옮기는, 공구가 위치만 이동하는 운동을 위치 조정 운동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하에 3대 운동, 공작기계 3대 운동, 절삭, 이송, 위치 이동, 위치 조정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절삭 속도와 이송 속도. 절삭 속도 봅시다. 가공물이 단위 시간에 공구 인선을 통과하는 속도로 표시한다. 인선이라는 것은 날입니다. 날. 공구 날을 통과하는 속도.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은 공구 날이 단위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가공물을 얼마나 차고 나가느냐, 절삭해 나가느냐, 그 속도란 거예요. 그래서 절삭 속도는 공식,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V, velocity입니다.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d는 가공물의 지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물의 지름일 경우는 이건 선반의 경우가 그렇고, 밀링의 경우에는 d는 공구의 지름이 됩니다. 공구의 지름. n은 회전수. 그래서 파이 값은 왜 넣느냐? 공구가 1회전을 하면은 공구 둘레, 원주만큼 움직이겠죠. 그죠? 원주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구의 지름 곱하기 파이 값을 하면은, 공구의 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원주 둘레라 하겠죠. 그죠? 원주 둘레만큼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회전수, 분당 회전수를 곱하면은, 이게 1분당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죠? 1분당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1분당 운동한 거리. 그럼 나누기 1000은 왜 하느냐?
나누기 1000은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구의 지름은 밀리미터로 나타내죠. 밀리미터로 나타내는데 운동 속도는, 절삭 속도는 분당 몇 미터냐? 미터 퍼 미니트란 말이죠. 그죠? 미터 퍼 미니트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송 속도는, 자, 그래서 절삭 속도는 선반과 밀리에 다 같이 적용되는 공식인데, 이거는 기계 가공 관련해서 계산 문제는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송 속도를 보겠습니다. 이송 운동 말 그대로 이송 속도는 뭔가 하면은 공구가 공작물 표면을 이동하는 속도, 절삭 속도는 다릅니다. 절삭 속도는 공구가 공작물을 깎아 나가는 속도고, 이거는 깎으면서 이동하는 속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는 선반 같은 경우에는 주축, 스핀들이 1회전만 할 때마다 얼만큼 이동을 하느냐, 회전마다 이동하는 양, 그래서 리볼루션 per 밀리미터, 회전당 얼마면 몇 밀리미터 이동하느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평삭, 선반 가공, 밀린 가공의 경우에는, 공구 혹은 가공물의 1왕복마다 이송량, 이것도 역시 리볼루션 per 밀리미터로 나타내지만은, 선반 가공하고는 나타내는 방식이,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송 속도를 구하는 문제 역시 절삭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계산 공식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밀림 같은 경우에 회전당 밀리미터 또 분당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커터 1회전당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이게 보편적인 밀링에서의 이송 속도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절삭 가공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선반 가공이죠. 선삭이라 그럽니다. 바이트입니다. 바이트가 공작물을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거죠. 공작물이 회전을 하고 이쪽에 공작물을 고정해서 물고 돌아가는 게 척이라고 했습니다. 척에 물려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혹은 전후로 이송 운동하면서 얘를 깎아 나가는 거죠. 바이트가 깎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사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사 가공을. 그래서, 자,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나 소재가 움직이는 것을 절삭 운동이라고 합니다. 절삭 속도는 공작물과 공구 사이의 상대 속도, 이송 운동은 절삭 운동 끝에서 공작물의 새로운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 공구나 소재가 이동하는 것을 이송 운동이라고 한다. 절삭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삭 깊이는 가공물의 표면과 절삭면과의 거리, 이거를 공구의 절삭 깊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깎을 때 보면 물을 얇게 깎을 것인지 깊게 두껍게 깎을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절삭을 할 때도 절삭 깊이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삭 동력,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절삭을 할 것인가. 자, 절삭 동력을 구하는 것은 전체 소비 동력은 실제 절삭 동력과 이송 동력과 손실 동력을 합친 것이다. 근데 이거는 기능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력을 구하는 공식 킬로와트로 환산하는 거 이건 역시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출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식만 외워서는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절삭 저항이라고 하면은 절삭을 할 때 당연히 금속을 깎는 거니까 깎아내는 거니까 그냥 금속이 무 깎이듯이 혹은 연필 깎이듯이 그렇게 쉽게 깎이진 않겠죠, 그죠? 깎이면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삭 저항은 저항 3분력 3개의 힘을 받는데 주분력과 이송분력과 횡분력, 이송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의 힘입니다. 자, 각 힘을 설명을 하면은 주분력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주분력 F1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얘가 회전할 때, 자, 이렇게 회전하면서 공구를 접촉시켜서 깎는데 회전하는 원주면의 접선 방향, 회전총과 직각방향의 분력, 그죠? 절삭 방향의 분력이다. 절삭 저항 중에서 가장 큰 저항은 주분력입니다. 그죠? 회전하는 방향, 접선, 원주면, 가공면, 공작물 가공면, 공작물 원주면의 접선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이걸 주분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저항력이고, 그 다음에 횡분력은 뭐냐면 이송분력. 이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이렇게 깎아 나가면은 이송하는 과정에 이송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생기겠죠. 그게 F2 횡분력, 이송분력이라고 해요. 이송분력. 그 다음에 배분력은 뭔가 하면은 배분력은 공구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밀기 때문에 공구를 미는 방향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받는 저항. 그게 배분력입니다. 그래서 절삭 3분력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력은 주분력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절삭 3분력 잘 기억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힘이 합쳐지면 합력은 이 방향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항이 발생한다 이게 지금 분홍색 점선 화살표 방향으로 세 힘의 합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절삭장 전체 절삭장이 작용하는 방향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힘 크기의 비율입니다. 주분력이 10이라면은 횡분력, 이송분력이 1 내지 2고 배분력이 2 내지 4다 이런 힘의 크기 비율. 그럼 가장 큰 게 주분력, 그 다음에 배분력이 그 다음 이송분력이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각 분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자, 칩의 전단 변형. 칩은 뭔가 하면은 절삭 가공을 하면서 나오는 쇠밥이라 생각하면 톱으로 목재를 가공하면 나무를 베면 톱밥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을 가공하면 쇠밥이 나오는데 그걸 칩이라고 한다. 자, 전단 변형이라는 전단이라는 것은 가위로 자르는 듯한
그런 동작을 전단, 가위 전자를 씁니다. 가위로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변형이 온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공식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작물을 강화할 때 칩이 이런 식으로 가위로 종이를 자를 때의 그런 형상처럼 칩이 이렇게 잘라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단 변형률은 기능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단면 능력, 뭐 절삭, 온도, 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기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하고요. 절삭 온도 역시 가공을 하면 반드시 마찰 저항 때문에, 절삭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발생하는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날 끝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왜 열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잘려 올라온 이쪽으로 밀리는 힘, 내부에서 전단 응력이 생겨가지고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날이 직접 닿는 부위는 생각보다 그렇게 열이 발생 안 합니다. 이 마찰 저항 때문에 열이 더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공작기계 효율 역시 기능사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칩은 절삭 가공을 하면 나갈 것 부분에 연속으로 슬립이 발생하면서 소성 변형이 일으키면서 공구의 경사면을 따라 칩이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칩 형태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공구 모양과 절삭 속도, 그리고 절삭 깊이, 재료의 재질, 여기에 따라서 칩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칩의 기본 형태, 잘 깨지는 재료는 가공면이 거칠고 조잡하게 되겠죠, 당연히. 툭툭툭 터져지는 이런 모양이 되고, 좀 재질이 연하고 잘 깎여지는 재료들은 연속형 칩, 칩이 또르르 말리면서 이쁘게 사과 껍질이 뚝뚝 안 끊어지고 쭉 말려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깎여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칩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전단형, 경작형, 열단형, 이런 붙였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자, 구성인선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공구와 공작물의 마찰이 일어나는 건 날 끝에 열로 인해 가지고 공작물 일부가 녹아붙는 현상, 달라붙는 현상, 이걸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마찰이 정지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융착 녹아붙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인선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것도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칩의 형태,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열단형, 그리고 경작형, 균열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칩은 유동형 칩입니다. 절삭 속도가 크고 공구의 경사면을 따라서 쭉 절삭 저항이 크지 않으면서 진동이 적고 가공 상태가 양호하다. 가장 이상적인 칩의 형태. 매끄럽게 칩이 쭉 빠져나오는 거고요. 전단형은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칩 형태. 칩 형태의 그림하고 이름을 매칭시키는 것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단형 칩은 말 그대로 찢어지는, 칩이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로 나오는 것. 이건 역시 바람직한 칩은 아니죠. 균열형 칩은 칩이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열단형까지는 그나마 칩이 이렇게 깎여 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균열형 칩은 말 그대로 칩이 깎이는 것이 아니고 툭툭툭 터져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칩.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칩 형태입니다. 절삭 저항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자, 구성인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